여러분들은 얼마나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노후 준비가 안 된 어르신들이 인생의 종착역인 요양원에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요즘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합니다. 가난한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이젠 더 이상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숨쉴 틈도 없이 자식 키우며 힘들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은 텅 빈 주머니와 외로움뿐입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난다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에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고생으로 고이 키워온 자식들은 물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 정든 집과 가족과 함께 살아온 힘들었던 서러움과 짧았던 행복한 순간들을 뒤로하고 모든 인연과 이별하는 요양병원 가는 날, 자식들 앞에서 애써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 굳은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 걱정 말고 잘 살라는 부모님의 힘없는 한마디가 과연 자식들 가슴에 얼마나 전해질까요? 그렇게 늙고 병든 부모를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다는 요양시설로 보내며 부모의 슬픈 얼굴과 마음을 아프게 보는 자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모든 자식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늙은 부모가 귀찮아서 돈 몇 푼이면 해결된다는 아니란 생각에 요양원으로 보내어지는 노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는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죽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버티는 곳이라고 말이죠. 물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심한 어르신들에게 요양원은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나의 미래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노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이가 들어도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자립을 위한 노년 골절 예방입니다. 노년기 골절은 정말 심각합니다. 노년기에 골절이 생기면 몸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는, 신체적으로 독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골절 이외에도 뇌졸중이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인 독립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절의 경우는 평소에 조금만 주의하고 골다공증 치료만 잘 받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골절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로 인해 요양원에 가게 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골절 환자, 특히 노년기에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 4명 중 1명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5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골절 예방이 노년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년 골절 예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골다골증에 대한 꾸준한 관리입니다. 노년기에 골절이 잘 생기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골다공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하셔야 합니다. 또 필요하면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최근에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도 있고 또 보험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 중 6개월 이상씩 꾸준히 치료를 받는 비율은 겨우 45.4%였습니다. 절반 이상의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병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과 함께 비타민 D, 비타민 K2를 보충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안 됩니다. 스스로 뼈에 붙을 수 없는 칼슘을 비타민 D가 혈관까지 이동시켜 뼈에 붙을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비타민 D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또 칼슘이 잘 흡수되었어도 그것이 뼈로 가야 하는데 뼈로 가지 않고 오히려 혈관으로 가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 때문에 뼈는 튼튼해지지 않고 혈관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비타민 K2가 부족해서입니다. 비타민 K2가 없으면 칼슘이 동맥에 남아 동맥 경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국 칼슘을 뼈에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K2인 겁니다. 그러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2 이 세 가지 영양소를 꼭 골고루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둘째,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골절 예방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날마다 치즈나 요거트, 우유와 같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노인 골절의 위험을 33%나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호주, 네덜란드, 미국의 공동 연구팀이 연구한 것인데요. 특히 고관절 골절 위험률을 46%까지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음식들을 잘 챙기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외에도 단백질 섭취 잘 하셔야 합니다. 그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늘리기 위한 운동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노년기에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운동과 행동이 있습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한 운동을 하신다고 너무 위험한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타기 같은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은 너무 좋지만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바로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실내 자전거 운동이 훨씬 좋습니다. 또 걷는 운동도 너무 좋은데요. 빨리 걷기, 보폭 늘려 걷기 하면서 근육을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 건 너무 좋지만 빨리 달리기 같은 것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정말 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평소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시거나 또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러다 넘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나이 든 사람은 그러다 넘어지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가볍게 넘어져도 골절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나이가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두 번째는 정신적 자립을 위한 치매와 우울증 예방입니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 정신적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요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치매는 매우 슬픈 병입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괜찮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조금씩 인지장애가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건망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은 아닙니다. 치매로 가는 초기 증상으로 봐야 하는데요.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또는 계산 능력과 언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만 느끼는 증상입니다. 주변에서는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 건망증인지 아니면 경도인지 장애까지 온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건망증이 좀 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5가지 문항을 한 번에 쭉 읽어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천천히 들으시면서 각 문항별로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2점까지 점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증상이 거의 없다 그러면 0점, 약간 있는 것 같다면 1점, 좀 많이 또는 자주 있는 것 같다 하면 2점,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문항별 점수를 더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수첩이나 메모를 준비하셔서 점수를 체크해 보세요. 지금부터 15가지 문항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무슨 요일인지를 잘 모른다. 2. 자기가 방금 놔둔 물건을 못 찾는 경우가 있다. 3.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4.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5.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6.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7.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8.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9. 예전에 비해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 10.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듣거나 자기 스스로도 성격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 11.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나 가전 등의 조작이 서툴러졌다. 12. 예전에 비해서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13. 예전과 달리 옷을 상황에 맞게 잘 입지 못한다. 14.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15. 위생관념이 많이 떨어졌다. 위 15가지 문항 중에서 어떤 문항은 정말 이건 치매 환자가 돼야 이런 증상이 생기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증상은 우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점수를 다 더했을 때 15문제니 30점이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를 가늠하는 점수는 8점입니다. 자신의 총 합계 점수가 8점 이하로 나올 경우 그럴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 8점이 넘는다면 경도인지 장애로 의심이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경과 선생님들 또는 치매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나셔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동네마다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경도인지 장애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바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치매로 가는 경과를 최대한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가족들에게 말하기 어렵고 또 그냥 감추려고 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치매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꼭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스스로 느끼게 되시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빨리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치매 다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노년기에 생기는 우울증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외출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TV만 보는 증상들이 있고 또 정신이 없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증상들이 마치 치매와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또 식욕이 떨어지면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울한 증상도 있지만 초조해지거나 걱정이 많아지는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이 없다고 하시면서 소화불량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우울증인 경우에는 치료를 잘 받게 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우울증을 잘 치료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진료받으시고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 독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노년의 삶을 인상 깊게 그려냈다고 찬사를 받았던 작품인데요. 드라마를 쓴 작가 노희경은 드라마의 결말을 쓰며 내 잔인함에 내가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 이 드라마의 결론은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살기 바빠요. 그러니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알아서 행복하세요. 자식들에게 정 떼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대본을 쓰면서도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자식들이었다면 이제 살기 바쁘다고 부모에게 알아서 행복해지라는 작가의 글에 마치 내 속 마음을 들킨 양 뜨끔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이미 커버린 자식들이, 자식은 이제 귀찮아진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이, 서로에게 버거운 시간이 온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살다 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게 되는지 후회되는 순간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물 흐르듯 흐르고 부모가 내 곁에 없을 때 그제서야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자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일까요? 누구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떠난 뒤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는 자식들은 매번 똑같은 선택을 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알아서 행복해지길 바랄 것이겠지요.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낄 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어엿한 성인으로 키운 것만으로도 부모의 몫은 다한 것입니다. 내 품에서 자식을 떠나보내고 자식이 독립해서 살아간다면 자식은 드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성장할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지요. 부모 스스로 행복할 수 있으면 친구의 그 잘난 자식 자랑에도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자식뿐인가 보다 하면 오히려 그 친구도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식이라고 해서 다 내 마음에 들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는 다 자식에게 헌신해야 하고 자식은 다 부모 말에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그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노후에 행복해지려면 부모에게 기대하지 말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늙은 나를 봉양하길 기대하지 않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독선을 버리셔야 합니다. 독선이란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묻지 않고 독선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집니다. 노인이 되면 고집이 세지고 사고가 굳기 쉽다고도 하지요. 인생 후반기를 살다 보면 불현듯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독선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망쳐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과 관점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이 들어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배움을 평생에 걸쳐 지속하여야 합니다. 만약 남은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독선을 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독선적인 삶은 의미 있는 인생과 반대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독선을 버리고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 소명을 다하며 살면 인생은 저절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독선을 버리면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이라면 현명하지만 우둔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지혜가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받아들이고, 박식하지만 천박한 사람도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을 두루 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노를 저을 때 그려지는 호선처럼 둥글게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 부부가 서로를 저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럽게 대하면 갈등이 반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우리는 얼마나 현명한 노인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간 보이지 않았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욕심. 쓰지도 못할 돈을 두 손에 꽉 쥐고 나에게도 남에게도 베풀지 못하는 욕심.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과의 인연을 이어가야 한다는 욕심. 이런 쓸데없는 욕심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을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됩니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은 대가로 받는 벌입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잡지 못할 인연을 놓아주는 것도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둔 공간에 내가 행복해지고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사람마다 행복의 근원은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인 사람도 있고, 길가에 꽃이 핀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책을 읽거나 등산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젊은 시절 일하느라 바빠서,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새 없이 지나갔다면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그냥 삶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과 내 행복의 근원을 찾아서 사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만약 내가 무엇으로 행복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노후에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별 문제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있으면 세상 사는 보람이 생깁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는 이런 행복의 대상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생한 나에게 가끔은 선물도 해주고 마음이 쉴 수 있도록 여유를 줘보세요.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년이 지난 노년에는 다 큰 자녀가 독립하듯이 나도 독립해야 합니다. 여전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나만의 삶을 꾸려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혀왔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5가지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오래 앉아있을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칼로리 연소가 감소하여 체중 증가 및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특히 복부의 지방이 축적되어 당뇨병 및 심장병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은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및 특정 유형의 암을 포함한 만성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체 활동 부족과 혈류 감소로 건강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앉아 있는 행동은 우울증과 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하게 되면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8시간 동안 앉아서 생활한다고 하는데요. 노인의 경우 따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즐기지 않는다면 더 오랜 시간을 앉아 있게 됩니다. 삐딱한 자세로 좌식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몸은 더 게을러지고 노화도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찮더라도 억지로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몸이 굳지 않도록 자꾸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햇볕을 쬐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맨발 걷기로 건강을 되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 근처에 흙길이 있다면 맨발 걷기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빨리 먹는 습관을 버리고 야식을 피하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멀리 하세요. 취침 시간에 과식하거나 단 음식을 섭취하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이나 당분이 많은 과일이나 간식을 소화하면 불편함, 소화불량, 심지어 위산 역류를 일으켜 잠들기가 어렵고 밤새 편안한 수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급하게 허겁지겁 먹는 것을 피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 빨리 먹는 습관은 몸에 해롭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해로운 간식이나 설탕 등 인공 재료가 많은 가공식품을 자주 찾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장병, 당뇨병,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육체적인 건강을 정말 잘 지키셔야 합니다. 전자파 노출에서 최대한 벗어나세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화면 앞에서 과도한 시간을 보내면 다양한 시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눈의 피로, 건조, 시야 흐림 및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각성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조절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어 가속 노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세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건강 장수의 요지입니다. 잘못된 자세에서 벗어나세요. 오랫동안 화면을 보는 것은 잘못된 자세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목과 어깨 통증, 요통 및 두통을 포함한
근골격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요가나 명상을 통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카페인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세요. 커피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수면의 질과 지속 시간을 방해하여 잠들거나 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각성제입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인분들이 커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골밀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커피나 홍차, 에너지 음료 등은 꼭 조절해서 음용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 못한다,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고로 배우지 않고 사람답게 산 사람이 없었고 배우지 않고 존경받는 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청출어람의 시작은 바로 배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똑똑한 머리도 아니고 돈도 아니며 권력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배움과 학습뿐입니다. 공부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때가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끊임없이 학습하세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채소를 키우는 것도 좋고, 사진 찍는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세요. 지나온 내 삶이 후회가 된다면,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못한다, 안 된다는 마음을 할 수 있다, 해낸다라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의 삶을 그저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의 변화를 꿈꿀 수 있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운명에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남들처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한계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운명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대신 나의 보폭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매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참한 노후가 아닌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늙어서 서럽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하루하루 몸도 쇠약해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 잘 안 보이는 것은 큰 것을 보고 멀리 보라는 것이고,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가 시린 것은 연하고 따뜻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을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원행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가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힘들고 아팠던 그 시절,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나이가 들어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물론 요양원은 건강이 안 좋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요양원에서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도, 그리고 특히
최근 노인 인구가 늘면서 요양원 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지켜서 요양원에 가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건강과 마음 관리 잘 하셔서 가족과 함께하는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삶이 끝나가는 와중에도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계획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무탈한 오늘이 행복한 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도전해야 가장 높이 뛸 수 있을지 모르고, 지금 고백해야 행복할지 모르고, 지금 활짝 웃는 게 가장 예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누군가에게는 가슴 시리게 아쉬울 우리의 오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이치일 뿐, 현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배 만배 더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성숙하게 나이 드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상으로 나이 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